호텔에서 이미 스파클링 와인하고 빙수를 같이 먹는 컨셉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성수동이나 그런 데서는 이미 지금 빙수 바가 생기고 있어요. 우리는 개인 브랜드로 한다고 했을 때 빙수 안주에다가 뭐 나초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토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놓고 스파클링 와인하고 같이 먹는 거죠. 맥주가 됐든. 그럼 한 팀을 받더라도 테이블 단가가 높은 방향으로다가 우리가 해야 된다. 대표 안녕하세요. 우리 얼마 만에 보지? 한 달? 한 달 됐어요 벌써? 네. 내가 사실 오늘은 기운이 별로 없어. 이 집은 술을 파는 곳이 아니야. 일단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빙수예요, 빙수. 근데 대표님, 근데 빙수 뭐 괜찮으세요? 막 이 시리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기운이 별로 없으니까 좀 너무 우울한 질문 같은 건 하지 마. 여기 온 데가 김해인데 김해에서 빙수로다 장사를 또 잘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일단 온 건데 뭐 사실 뭐 가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 빙수에 관련된 얘기는 지금 여름 앞두고 초보 창업자들이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근데 왜 이 빙수 창업이 초보들에게 적합한 업종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오늘 이렇게 고독한 창업가 코너에 좀 하게 됐어요. 안 그래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되게 빙수 하면은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는 그냥 간식 같은 거였는데 막 집에서 해 먹고 막 어느 순간부터 어디 뭐 유명한 호텔에서 뭐 망고 빙수 해가지고 막 엄청 비싸고 애들 막 인스타그램에 올라오고 배달앱 같은 데서도 빙수가 되게 비싸게 팔리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왜 이렇게 빙수가 프리미엄화, 이렇게 고가가 된 건지 안 그래도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사실 그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보통 프리미엄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우동이다. 근데 우동 한 그릇은 싸잖아.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빙수도 우동이든 뭐 4,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게 있었다고 쳐요. 근데 프리미엄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위에 토핑이 달라지는 거야. 토핑에 따라서 얼마든지 메뉴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되면서 단가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얘기 잘했지만 지금 호텔에서 지금 빙수 난리잖아요. 왜 난리겠어요? 결국에는 그 입맛,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그 빙수의 입맛은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중요한 게 예전에는 그냥 판만 있고 그냥 얼음 갈아서 했다면 요즘은 뭐 얼음이 아니라 우유를 얼려가지고 한다든지 그 위에 뭐 멜론이든 뭐 자몽이든 뭐 딸기든 정말 고급스러운 토핑이 올라가게 돼서 요즘 호텔에서 10만 원 이상씩 받죠. 네, 뭐 망고 빙수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사치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사소한 사치를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를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아이템들은 호텔에서 시작을 해요. 호텔 레스토랑이 있었으면은 그게 좀 가성비화해서 뭐 패밀리 레스토랑이 생기고. 아 맞네, 막 요즘 오마카세 이런 것도 원래 호텔 쪽에서 그렇죠. 먼저. 원래 뭐 오마카세도 옛날 가이세키라고 해서 일본의 코스 요리가 있었으면 그거보다 또 저렴하게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게끔 내려온 건 또 이자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진화를 하는 거야. 근데 한 4, 5년 전서부터 지금 프리미엄 시장이 열리고 배달을 또 하는 입장에서는 단가가 낮으면 배달이 안 돼. 그러니까 프리미엄화가 계속되면서 이제 그런 고가의 빙수를 먹는 그런 문화에 적응이 된 거죠. 제가 뭐 질문 하나 더 하려고 하면은 시키고 하자고 하실 거죠? 난 팥빙수 하나 하고 인절미 토스트. 근데 이거 보니까 토핑도 되게 고급스럽게 나오고 어쨌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빙수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재료비도 같이 좀 덩달아서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걸까요? 그렇죠. 재료비 우리 창풀 TV 보면 또 재료비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근데 뭐 사실 매장들마다 스타일이 또 틀리죠. 근데 아무래도 얼음을 얼리든 요즘 우유값이 비싸졌다고 해도 지금 이런 거 하나 먹으면 15,000원씩 받으니까 사실 재료 원가에 대한 거는 솔직히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낫다고 볼 수가 있지. 먹어봐. 근데 보면은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잖아. 마라탕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기본이 있으면 거기에 추가하는 것처럼 빙수도 똑같아.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온 데를 굳이 말하면은 뭐 카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를 어떻게 불러요? 뭐 브런치 카페라고 해야 되나? 디저트 카페? 디저트 카페가 창업 아이템으로서 좀 어떤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디저트 카페를 통칭해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난 빙수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빙수를 먹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항상 참풀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첫 번째는 원가율이 낮아야 되고 노동 강도도 낮아야 되고. 그렇지. 노동 강도하고 인건 비율이 낮아야 되잖아. 근데 중요한 건 다른 디저트나 이런 것들은 뭐 빵도 구워야 되고 뭐 공정들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힘들어. 내가 누차 얘기하자면 주방에 공정이 여러 개가 있으면 사람이 많이 들어가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빙수 같은 경우는 빙수 종류가 지금 10개, 20개가 있어도 그 위에 토핑만 다르면 되기 때문에 공정이 똑같은 거야. 또 토핑도 직접 여기는 뿌려 먹는 구조니까. 그렇지. 그럼 중요한 건 공정은 똑같아. 어차피 그 위에 팥이 올라갔냐 딸기가 올라갔냐 그렇기 때문에 메뉴가 다른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계탕이라고 그래봐. 삼계탕은 똑같은 공정이잖아.
근데 그 위에 능이버섯이 올라가면 능이 삼계탕, 그 위에 뭐 전복이 올라가면 전복 삼계탕, 조개가 올라가면 조개 삼계탕,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뉴는 많아도 공정이 하나이기 때문에 초보들이 되게 많은 사람을 안 쓰고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카페 쪽은 개인 카페랑 프랜차이즈 이걸로 또 되게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어쨌든 카페 느낌이 조금 있으니까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개인으로 하는 거랑 프랜차이즈 하는 거랑 굳이 막 분석이나 추천 같은 걸 해주신다면? 같은 카페라고 해도 커피의 비중이 높다 이러면 사실상 커피는 서비스의 차별화가 크지가 않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똑같은 커피 브랜드가 있었을 때 개인 카페가 있고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으면 어디 가요? 보통 프랜차이즈로 가잖아. 근데 만약에 저 집이 딸기 빙수가 맛있어, 저 집이 뭐 인절미 빙수가 맛있어, 그럼 그런 것들은 단순히 소비를 하는 개념보다도 그 시간 동안 거기 가서 먹는 개념이 좀 강하잖아. 경험적 소비가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 소비에서 메리트를 주려면 결국에는 원가가 최대한대로 유통 마진이 안 붙은 그런 게 와야 되는 거지. 아, 프랜차이즈 구조로 가면은 뭐 유통도 더 올라가고 재료비 올라가니까. 당연히 디저트 카페라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으면은 거기에 무슨 뭐 마들렌도 납품해야 되고, 뭐 크로와상도 납품해야 되고, 치즈케이크도 납품해야 되고, 그렇게 팔아먹을 게 있어야지 본사도 수익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맹점은 원가율이 높은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중요한 건 그런 메뉴들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치즈케이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어렵죠. 어렵지만 직접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직접 조리를 하게 되면은 프랜차이즈보다는 토핑도 더 많이 올려도 좀 더 싸게 줄 수가 있고, 양을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원하는 디저트 카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알맹이를 좀 더 가성비 있고 푸짐하고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면은 개인 카페가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단가적으로 훨씬 세이브가 많이 되니까 더 유리하구나. 요즘 제품들이 너무 많아. 제품들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이런 것들도 그냥 단순히 자기가 할 수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업체에 어느 거를 쓰고 조리는 어떻게 하고 비율을 어떤 식으로 하고 양을 어느 정도 하고 뭐 가격대는 얼마를 받고, 이런 것들도 누군가는 다 미리 시행착오를 겪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물론 프랜차이즈 훌륭한 본사들이 많죠. 뭐 설빙 이외에도 되게 장수하는 브랜드들도 있지만 우린 초보 창업자고 지금 투자금이 많지가 않잖아. 그랬을 때는 나 같으면은 좀 어느 정도 시설이 좀 되어 있고 카페 하다가 좀 망한 자리라든지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그것들을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의 창업이라면은 오히려 이런 거 배워가지고 커피랑 같이 디저트랑 같이 내놓으면은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창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걸 전수 창업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전수 조금 창업. 노하우 정도나 그렇죠. 이런 거 배우고. 그리고 또 방금 이제 커피 같은 것도 막 곁들이고 다양하게 페어링 같은 거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원래도 창풀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뭐 술을 곁들인다든지 사장님 입장에서 조금 수익성 좋은 메뉴들 개발해서 페어링 많이 하라고 추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좀 어떤 식으로 페어링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호텔을 내가 예로 드는데 호텔에서 했던 아이템은 계속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 호텔에서 지금 이미 지금 스파클링 와인하고 빙수를 같이 먹는 컨셉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어요. 아, 빙수랑 술을 페어링해서 먹는. 스파클링 와인. 아, 어느 호텔에서는 스파클링 와인하고 맥주하고 빙수를 무제한으로 줘. 1인당 뭐 4만 원 이렇게 받고. 여기는 보니까 술은 없는 것 같던데. 그지, 여기는 빙수집이니까.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어차피 우리는 개인 브랜드로 한다고 했을 때 얼마든지 페어링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낮에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녁에 쓰는 예산은 더 많잖아, 고객들이. 그럼 여기 분위기가 이렇게 카페가 아니라 와인바가 됐든지 약간의 어두고두한 이런 바 형태로 해서 거기에 빙수 안주에다가 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뭐 나초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토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 놓고 스파클링 와인하고 같이 먹는 거죠. 맥주가 됐든. 그러면 지금 빙수 하나의 매출 자체가 틀려지잖아. 호텔에서 시작된 게 지금 이미 성수동이나 지금 그런 데서는 이미 지금 빙수 바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 하나에 스파클링 와인 뭐 3만 원짜리 먹어도 5만 원, 6만 원짜리 단가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고객들은 새로운 경험치를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난 얘기를 하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초보기 때문에 좋은 상권, 좋은 입지를 못 가. 그럼 나쁜 상권에 입지가 나쁜 데 들어가게 돼. 그럼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막 자주자주 오는 메가커피식으로 무슨 테이크아웃하고 이런 컨셉의 장사를 못 한단 말이야. 그럼 한 팀을 받더라도 테이블 단가가 높은 방향으로다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약간 조합도 되게 차별화. 그렇지. 그런 측면에서 이 빙수를 배워두면 여러 가지 써먹을 게 많지. 혹시 그럼 여기 있는 혼자 다 홀이랑 주방 다 하시는 거예요? 딱 2명이면 되는 거야. 주방 하나, 홀 한 명. 그리고 배달도 다 커버하시고. 그렇죠. 이게 좋은 게 배달 나와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와인 투고라고 하는 배달 브랜드가 있어. 와인 배달하는 거예요? 그렇지. 와인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샤키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배달을 하면 무슨 뭐 양이 많아야 되고 막 이런 건데, 와인 투고라고 하는 건 그 시간을 소중하게 보낼 수 있게끔 포장해서 가져다 주는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와인은 싸죠. 뭐 10,000원짜리 와인이 뭐 3,000원에 팔 수도 있지. 근데 거기 들어가는 뭐 치즈나 이런 것들도 양이 많지가 않잖아. 술안주인데. 근데 우리가 배달하지 말라는 게 무슨 이유예요? 남는 게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건데, 얘는 원가가 낮고, 그리고 페어링해서 술과 같이 하면 단가 좋고, 그리고 그 공정이 그 공정이고. 그러니까 다른 데 음식점들 같은 경우 배달하려면 포장해야 되는 인원 따로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건데, 여긴 그 인원으로 그냥 할 수가 있잖아. 다른 무슨 뭐 족발집이나 이런 것처럼 미친 듯이 주문 들어오는 시스템도 아니고, 딱 적당하게 그 주방 한 명, 홀 한 명으로 배달도 마진 있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난 빙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토핑이랑 얼음이랑 따로 막 담아서 보내고 하면은 뭐 섞이거나 이런 일도 없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미리 담아놔가지고 냉장고에 놓으면 되는 거니까. 아, 되게 배달로 보내기 오히려 더 좋은 그렇지. 메뉴네요. 배달이 된다는 건 뭐예요? 배달로 해서 남는다? 그 얘기는 상가가 안 좋은 곳에 들어가도 된다는 거지. 우린 항상 얘기하는 게 돈 없는 초보 창업자, 이 사람들을 상대로 얘기하는 거잖아. 첫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상가 구하는데도 자기 능력치에 맞게 구해야 되고, 그러려면 적은 비용으로 다 들어갈 때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상권이 갖춰진 데들은 그래도 좀 여기를 좀 꾸며가지고 빙수하고 같이 페어링할 수 있는 맥주나 와인을 같이 팔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 동네에서 뭐 1,000에 50만 원짜리든지 이런 데 구해가지고 빙수랑 와인이랑 내 가게는 그지 같아도 보내는 것만큼은 되게 콤나게 보내버리면 그 장사도 된다는 거지. 공간적인 것들만 잘 해놓으면 2층도 상관이 없어. 아, 설빙 같은 건 거의 2층에 많이 있었던 것 그렇지. 같아요. 내가 얘기하는 그게 포인트예요. 결국에는 1층은 임대료가 비싸니까 2층으로 가더라도 디저트나 이런 빙수 같은 경우는 올라온다고. 왜냐면 목적성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설빙은 뭐 멜론을 5조각 넣어주는데 개인은 직접 사면 싸니까 막 10조각을 넣어줬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디저트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또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을 좀 배우고 익혀가지고 기존에 뭐 망한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들을 차라리 겟해서 거기다가 좀 꾸며가지고 하면은 원가 낮고 인건비 안 쓰고 희소성 있고 배달도 되고 이러면 먹고 산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번엔 반대로 지금 엄청 잘 될 경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반대로 이제 저만 해도 사실 1년에 설빙 몇 번 가긴 하는데 다 여름에 가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여기가 매출이 엄청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것 같거든요,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과거에는 그게 되게 심했어. 근데 중요한 건 빙수가 이제 빙수가 아니라 디저트의 범주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겨울이냐 여름이냐 이게 아니라 디저트를 먹으러 가자의 범주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엄청 다양해지고 프리미엄 되고, 요즘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겨울에도 먹는데. 그렇죠. 얼주가 이런 거 있으니까 얼죽빙. 그렇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빙수가 좋은 게 겨울이 잘 되는 때가 있어. 딸기. 토핑들 중에 이제 제철 과일들 있으니까. 그렇지. 딸기가 겨울에 나오는데 그때 제철이잖아. 겨울이 되면은 사람들은 딸기를 기다려요. 근데 그 딸기가 여기 위에 올라가는 그런 게 됐을 때는 그거 기다렸다 오는 사람들 있단 말이야. 그러겠다. 근데 보면은 가끔 가다가 반짝반짝 막 유행하는 아이템들 가끔 생기잖아요. 최근엔 탕후루도 되게 유행했었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거는 진짜 1, 2년 반짝하고 사라지는 게 많다 보니까 진짜로 빙수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혹시 빙수도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아이템이라고 보시는지. 그 장기적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우리 아빠 엄마가 먹어봤냐 안 먹어봤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탕후루, 우리 엄마 아빠가 먹어봤어요? 뭐 벌집 아이스크림 엄마 아빠 먹어봤어? 안 먹어봤잖아. 이 입맛이라는 거는 유전이 돼요. 이 빙수라는 거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도 먹는 거야. 근본이 갖춰져 있어야 그렇지. 한다. 처음부터 먹던 거야. 그걸 다 맛있고 달콤하게 먹었던 그 스토리들이 있고, 그렇게 먹었던 입맛이 구전이 된 거야. 약간 떡볶이 같은 거랑 비슷하네. 그거야. 네, 프리미엄화 돼도 계속 지속이 당연하지. 되니까. 그래서 엄마가 옛날 고등학교 때 먹었던 떡볶이집 딸 데리고 가면은 뭐 환장하고 먹어.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래서 디저트나 우리가 음식점이랑 이런 거 할 때 오래 가냐 안 오래 가냐는 그걸로다가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만 좀 먹고 술 한잔 하러 갑시다. 막상 드시니까 이 시려우시죠? 아니 그만 일어납시다. 시간 없어.